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걱정 마시지요. 이런 놈들을 처리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지요. 자네는 날렵한 몸놀림으로 무리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듯 우아했지만 매서웠지요. 아이쿠! 이놈이 무공을 써! 자네들은 하나둘 쓰러졌고 곧 달아나 버렸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이고, 은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찌 되었을지. 달빛이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하얀 살결의 검은 눈동자가 맑게 빛나는 것이 보통 내력은 아닌 듯했지요. 걱정 마시오. 이제 안전하시니. 자네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독일. 한양 육조거리에서 그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협잡꾼이었지요. 혹시 댁까지 모셔다 드릴까 하는데. 그저 이렇게 구해주신 것만으로도 과분한데 어찌. 독일은 여인의 말끝을 슬쩍 끊었습니다. 이런 밤에 홀로 가시다가 또다시 위험한 일을 당하시면 어찌합니까? 마침 달도 밝으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님의 호의를 거절하면 도리어 무례할 듯하네요.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독일은 슬쩍 여인의 옷차림을 살폈지요. 값비싼 비단옷에 손에 낀 옷가락지까지 분명 큰 부잣집 규수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찌 이 밤중에 홀로 거리를 다니시게 되었습니까?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 혼인을 하였다가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친정에 급한 일이 있어 나섰다가 저 사내들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독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과부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대상이었지요. 아, 그러시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군요. 독일은 진심 어린 위로를 하는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댁이 어디신지? 저는 북촌 안동김씨. 집안에 살고 있습니다. 독일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안동김 씨라면 한양 제일의 부자들이 아닙니까? 하늘이 돕는다고 해도 이보다 더할 순 없었지요. 둘이 걷는 동안 눈은 더욱 세차게 내렸습니다. 여인이 갑자기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하자 독일이 재빨리 그녀의 허리를 잡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잠시 스친 손길이었지만 독일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눈바람 속에서도 그녀의 온기가 생생히 전해져 왔기 때문이었지요. 저기가 제 집입니다. 커다란 대문 앞에 이르자 여인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은희님, 이렇게 늦은 시각까지 저를 데려다 주시니 어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독일은 겸손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선 이미 온갖 계략이 돌아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은인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독일은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술술 풀어냈습니다. 저는 경기가명에서 일하는 이독일이라 하옵니다. 마침 공무차 밤길을 걷던 중이었지요. 가명의 관리라 하시니 더욱 믿음이 가네요. 부디 들어오셔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지요. 여인의 말에 독일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찬양감이 제 발로 덫을 향해 걸어오는 듯했지요. 아이고, 그러긴 너무 송구스러워. 독일이 겸연쩍어하는 척 말끝을 흐리자 여인이 간곡히 청했습니다. 이리 눈바람이 세찬데 들어오셔서 몸을 녹이셔야지요. 오늘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하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기와집의 위용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달빛에 반짝이며 은방울처럼 빛났지요. 마님, 누구시길래 이리 늦게 오시옵니까? 늙은 하인이 횃불을 들고 나와 물었습니다. 오늘 은인을 모시고 왔느니 어서 방에 불을 지피고 차를 준비해 오너라. 독일은 여인을 따라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은은한 등불빛으로 가득했고 묵향이 옅게 풍겼지요. 여기 앉으시지요. 독일은 방 안을 슬쩍 살폈습니다. 벽에 걸린 병풍에는 화려한 금박이 입혀져 있었고 구석에는 값비싼 서한이 놓여 있었지요. 마님께서는 혼자 이리 큰 집에서 지내시나요? 독일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남편을 잃은 후로는 시아버님께서 이 집을 맡아달라 하셨지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부탁이셨거든요. 그때 하인이 차를 들고 들어왔지요. 자, 은희님,
이 차를 드시고 몸을 녹이세요. 독일이 차를 받아 들자 은은한 향이 코끝에 스쳤습니다. 분명 귀한 차임이 틀림없었지요. 참으로 향기로운 차로군요. 이 차는 제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것입니다. 특별한 손님에게만 대접하곤 했지요. 독일은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귀한 차를 자신에게 내어주다니. 그런 귀한 차를 은인께서 오늘 제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이 정도는 당연한 것이지요. 여인의 미소가 달빛보다 더 환하게 빛났습니다. 독일은 자신도 모르게 그 미소의 넋을 잃고 말았지요. 그런데 아까 그 사내들은 누구였습니까? 독일의 물음에 여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실은 요즘 이 근방에 수상한 사내들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과부들을 노려 재산을 노리는 자들이라지요. 독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사내들, 그들은 바로 자신의 옛 동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자들이 저를 노리고 있었나 봅니다. 하필 오늘 밤에 친정에 다녀오는 걸 알았던 모양이에요. 여인의 말에 독일은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자신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은 마치 거짓이 아닌 진심처럼 들렸지요. 밤은 깊어갔고 눈은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겨울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각자 다른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독일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인과 나눈 대화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이상하도다. 어찌 내 마음이 이리 흔들리는고. 창밖으로 비치는 새벽빛이 그의 복잡한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요. 독일아, 어디 있느냐? 익숙한 목소리에 독일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의 옛 동료 석칠이었지요. 이 사람아, 아침부터 웬일이오? 독일이 문을 열자 석칠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내 놈, 어제 그 여인을 왜 방해한 것이냐? 우리가 한 달 넘게 공들인 사냥감이었건만. 그래서 여인 하나를 괴롭히다니 그게 사내가 할 짓이오? 독일의 말에 석칠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벼랑간 의협심은 내 놈도 수많은 과부를 울린 사기꾼 아니었더냐. 이번에도 내 놈 혼자 독식하려 이러는 거지? 독일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석칠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번만은 다르다. 뭐가 다르단 말이냐? 그 여인은 순수하고 착한 분이시오. 우리 같은 자들이 건드릴 대상이 아니란 말이오. 석칠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를 어째 우리의 명품 협잡꾼 독일이가 여인에게 빠졌단 말이냐? 헛소리 말게나. 그렇다면 우리 일에 상관 말 거라. 우리가 그 여인을 어떻게 할지는 내 놈이 상관할 바 아니야. 독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그 댁 근처에 얼씬거렸다간 그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석칠은 잠시 독일을 노려보더니 이내 씩 웃었습니다. 좋다. 그럼 우리도 다른 방법을 써야겠구나. 그 말을 남기고 석칠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지요. 그날 오후 독일은 여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거짓 신분을 밝히고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은인께서 오셨습니까? 여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지요. 부인께서는 어디 편찮으신 것 같소만. 아니옵니다. 다만 어제 밤일이 있은 후로 잠을 설쳤을 뿐이지요. 여인의 말에 독일의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드릴 말씀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마님, 큰일 났습니다. 하인이 놀란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또 수상한 자들이 댁 주변을 맴돌고 있답니다. 게다가 이번엔 그 자들 수가 훨씬 많아졌다고 하옵니다. 독일은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석칠이 동료들을 모두 불러 모은 것이 분명했지요.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여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독일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지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부인을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선 죄책감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자신 역시 처음엔 그녀를 속이려 했던 사기꾼이었으니까요. 날이 그 자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사옵니다. 하인의 다급한 외침에 독일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들이 담장 너머로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부인, 어서 안쪽 방으로 들어가 계시지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다정한 목소리에 여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가 은은히 빛났지요.
은희님, 부디 몸 조심하세요. 여인이 안쪽 방으로 물러난 후 독일은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싸늘했지요. 석칠아, 내 알고 있다. 어서 나오시게. 독일의 외침에 담장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허, 역시 우리 독일이답군. 눈치가 빠르기는. 석칠이 담장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뒤로 수십 명의 무리들이 보였지요. 이래도 막으실 테요? 혼자서 우리 모두를 상대한다. 독일은 비록 두려웠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히 했습니다. 그래야겠소. 이미 약속했으니까. 약속이라. 그 여인이 그리 특별하더냐? 석칠의 말에 독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지요. 그렇소. 특별하오. 저분은 내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지키고 싶은 사람이요. 이크, 너무 감동적인 걸. 그럼 우리가 그 진심을 시험해볼까? 석칠의 손짓에 따라 사내들이 담을 넘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그들의 눈빛은 번뜩였지요. 독일아,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마. 비켜서라. 좋다. 그럼 내 목숨값은 치르게 될 것이다. 순식간에 사내들이 독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독일의 주먹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1명, 2명, 사내들이 쓰러져 갔지요. 이놈이! 하지만 적의 수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의 옷은 찢어지고 여기저기 상처가 나기 시작했지요. 헉. 독일이 거친 숨을 몰아쉬는 사이 석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 놈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때였습니다. 누가 혼자라 하였소? 갑자기 대문 쪽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에는 포졸들이 서 있었지요. 아니, 저건 포졸들이다. 어서 도망가자! 사내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석칠도 놀란 표정으로 담장을 넘어 사라졌지요. 독일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편안했지요. 은희님, 여인이 달려나와 독일을 부축했습니다. 이리 큰 상처를 어찌 이리 무모한 짓을. 독일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이제 제가 진실을 고백할 때가 된 것 같소. 진실이라니. 저는 사실 그들과 다를 바 없는 협작꾼이었습니다. 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지요. 처음엔 부인을 속여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순수한 마음에 제 마음도 변해버렸소. 이제는 진정으로 부인을 지키고 싶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 위로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지요. 달빛이 구름에 가려지고 한밤의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독일은 고개를 숙인 채 여인의 대답을 기다렸지요. 그런 줄 알고 있었답니다. 뜻밖의 말에 독일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어찌 여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어렵고 이내 말을 이었지요. 첫날부터 알았지요. 진짜 가명의 관리라면 그리 쉽게 무공을 쓸 리 없지 않습니까? 독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영리하다고 자부했건만 오히려 그녀에게 속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왜 저를 믿어주었냐고요? 여인은 천천히 독일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상처를 조심스레 살폈지요. 첫날 밤 당신의 눈빛이 달랐어요. 비록 거짓된 마음으로 접근했을지언정 그 눈빛만은 진실되어 보였지요. 여인의 손길이 독일의 상처에 닿자 그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전 수많은 이들을 속여온 그래서 더욱 믿었답니다. 독일이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협작꾼이라 속이는 게 능숙할 터인데 당신은 그것조차 서툴렀으니까요. 마치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인의 말에 독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토록 많은 이를 속여왔건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속이지 못했던 것이지요. 게다가 오늘 밤 당신은 저를 지키다 이리 큰 상처를 입었잖아요. 여인이 독일의 찢어진 옷자락을 매만졌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상처부터 치료해야.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독일이 감히 도망칠 생각은 마시게. 포졸들이 앞서 도망갔던 포졸들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수가 몰려왔지요. 아니, 저들은 왜? 여인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도망간 석칠 일당이 관가에 저를 고발한 모양입니다. 독일의 말에 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체포하러 온 것이지요. 독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건만 그 사랑을 지킬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제가 시간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다급히 말했지만 독일은 단호하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저는 늘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도 찾지 못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라도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독일의 눈빛이 달빛처럼 맑게 빛났습니다. 그러니 저를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독일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뻗었지만 포졸들이 이미 그의 앞에 도착한 뒤였지요. 이독일 체포하라. 그런데 포졸들이 독일에게 다가서는 순간 잠깐, 이 사람을 잡아가기 전에 한 사내가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다름 아닌 한성부 판윤이었지요. 대감님, 어찌 여기에? 포졸들이 놀라 큰절을 올렸습니다. 이 사람의 죄상 내가 잘 알고 있다. 판윤은 독일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으니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나누도록 하자. 오늘 밤만큼은 이 자를 여기 머물게 하라. 하오나 대감마님, 이 자는 위험한 자입니다. 내 책임지겠다. 판윤의 단호한 목소리에 포졸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 내일 아침 일찍 한성부로 오거라.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었지요. 오늘은 내 명인이 안심하고 쉬거라. 그렇게 말한 판윤은 포졸들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마당에는 독일과 여인만이 남았지요. 독일님, 부인, 아무래도 제게 이상한 일이 벌어질 모양입니다. 무슨 뜻이신지. 독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윤 대감께서 절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지 아마도 제 죄를 다스리시려는 게지요. 혹시 도망가실 생각은? 아니요, 이제는 절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독일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고 여인의 눈에는 깊은 신뢰가 어려 있었지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일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을 만난 후로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당신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독일 씨의 그 마음을 믿습니다. 달빛이 여인을 비추자 독일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지요. 부인, 두 사람의 숨결이 가까워졌습니다. 여인의 까만 눈동자가 달빛에 반짝였고 독일의 굳어진 마음도 녹아내리기 시작했지요. 이리 가까이 있어도 되는지. 독일의 떨리는 목소리에 여인은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리고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온기가 하나로 섞여들었지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른 새벽 독일은 멀리서 첫 새벽을 알리는 달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겠군요. 여인의 말에 독일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오늘 이후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에 판윤은 한성구 관하에서 서류들을 뒤적이고 있었지요. 그자가 왔사옵니다. 들여보내거라. 독일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이독일, 내 죄상을 보니 한양에서 가장 악명 높은 협작군이로구나. 판윤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간의 죄를 모두 인정하옵니다. 하지만 어젯밤 내가 보여준 것은 정의로운 이의 모습이었다. 판윤의 말에 독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여인을 지켰지. 게다가 그간의 수법을 보니 아주 특별한 재주를 가졌더구나. 특별한 재주라 하시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재주 말이다. 비록 그간은 그 재주를 나쁜 일에 썼으나 판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동이 터오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요즘 한양에 큰 골칫거리가 있다. 백성들의 재산을 노리는 대규모 조직이 있는데 혹시 금수구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독일의 말에 판윤이 놀란 듯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더냐? 네, 제가 한때 그들과 가까이 지낸 적이 있습니다. 순간 독일의 눈빛이 어두워졌지요. 금수구단은 조선 최대의 협잡군 조직, 그의 옛 스승이 이끄는 조직이었지요. 그렇다면 더욱 좋다. 내가 너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판윤이 독일 앞에 섰습니다. 내 죄를 씻을 기회를 주겠다. 금수구단을 소탕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독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스승을 배신해야 한다니. 망설이는군. 하지만 내가 거절한다면 아니요, 하겠습니다. 독일이 단호하게 말했지요. 이제 제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여인을 말하는가?
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싶습니다. 판윤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좋다. 하지만 이 일에는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금수구단이, 금수구단이. 한 포졸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방금 정갈이 왔습니다. 금수구단이 안동 김씨 댁을 습격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독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동 김씨댁, 그곳은 바로 여인의 집이었지요. 대감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독일의 절박한 외침에 판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이미 포졸들을 보냈으니 포졸들로는 금수구단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수법을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연한 눈빛의 노기를 보자 판윤은 승낙할 수밖에 없었지요. 좋다. 가거라. 독일은 한 걸음의 관할을 뛰쳐나왔는데 그의 발걸음은 바람보다 빨랐지요. 제발 무사하기만 하시오. 여인의 집에 도착하자 이미 대문은 부서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쓰러진 하인들이 널브러져 있었지요. 부인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독일의 외침이 텅 빈 집안을 울리고 있을 때 그때 안채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니, 이럴 수가. 안채 마루에는 피투성이가 된 늙은 하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련님, 노파. 부인은 어디에 계시오? 금계동으로 데려갔습니다. 금계동. 그곳은 스승이 있는 금수구단의 본거지였지요. 이 몸을 키워주신 스승님께서 어찌 이런 짓을. 그때 방구석에 놓인 편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독일아, 내가 변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키워준 내 놈이 이제는 나를 배신하려 한다고. 그래서 내 놈의 약점을 하나 없애주려 하는데 금계동으로 오너라. 이 여인의 목숨이 아깝거든. 독일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스승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아!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석칠이었습니다. 석칠. 역시 여기 올 줄 알았다. 스승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따라오시지. 석칠의 말투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섞여 있었지요. 잠깐. 독일은 품에서 여인이 준 차 주머니를 꺼냈는데 달빛 아래 나눈 사랑의 증표였지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독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망설임이 없었지요. 석칠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뭐라고? 늘 가슴 한켠이 무거웠을 테지. 나만큼이나. 독일의 말에 석칠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내 놈이 감히. 그래. 난 늘 무거웠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함께 가자. 이제라도 바른 길로.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금계동. 낡은 기와집 안에서 횃불이 일렁였습니다. 그 불빛 아래 한 노인이 서 있었지요. 그는 독일을 키워낸 금수구단의 수장, 회장이었습니다. 스승님. 독일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스승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와주었구나. 내 제자야.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부인은 어디 계십니까? 독일이 초조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지요. 허허, 그리 걱정할 것 없다. 내가 키운 제자의 마음을 빼앗은 여인인데 어찌 함부로 대하겠느냐. 회장은 부채로 빗장이 걸린 쪽문을 가리켰습니다. 아직은 멀쩡하시다. 다만 내 놈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겠지. 독일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스승의 말투에 숨겨진 칼날이 느껴졌지요. 스승님께서 제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다. 회장이 천천히 걸어와 독일의 앞에 서서 말했지요. 나를 배신하지 말거라. 스승님. 이제 와서 무슨 정이니 개과천선이니 그런 허황된 소리는 집어치워라. 내 놈을 키운 이는 나다. 내 놈의 모든 것은 내 것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판윤나리의 제안 모두 알고 있다. 우리를 파멸시키겠다고. 가소로운 소리로고.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승님, 석칠이가 왔습니다. 석칠이 들어와 독일을 힐끗 보더니 회장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옳구나. 역시 석칠이 너밖에 없구나. 회장이 씩 웃으며 말을 이었지요. 이제 우리의 마지막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된 거야. 한양의 모든 부자들의 재산을 하룻밤 사이에 모조리 뺏어낼 수 있는 기회지. 독일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지막 큰 계획이라니. 그래. 우리는 이미
한양의 모든 관리들을 매수했다. 이제 남은 건 회장이 독일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놈의 선택뿐이야. 우리와 함께하면 그 여인은 살려주마. 거절한다면 그때였습니다. 똥문 안에서 여인의 비명이 다시 들려왔지요. 살려주세요. 부인! 독일이 쪽문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석칠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독일아, 넌 정말 우릴 배신할 셈이냐? 석칠의 목소리는 떨렸고 달빛이 흐린 구름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지요. 석칠아, 독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넌 정말 이대로 좋으냐? 평생을 남의 재산을 빼앗으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닥쳐! 석칠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같은 천한 놈들이 무슨 양심이라고 살아남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길이야. 그때 여인의 비명이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독일님, 도와주세요. 저 여인이 그리도 중요하더냐? 회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께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이제 전 진실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놈이 회장의 눈에서 도끼가 번뜩였습니다. 내가 내 놈을 길러낸 이유가 이런 배신을 듣자고였더냐? 회장이 소매 속에서 독침을 꺼냈는데 그의 독침은 한 번만 스쳐도 목숨을 앗아갈 만큼 치명적이었지요. 석칠아! 어서 저 배신자를 처치해라! 하지만 석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석칠아! 스승님, 저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뭐라고? 독일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석칠이 칼을 던져버렸습니다. 이놈들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회장이 독침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독일이 재빨리 석칠을 밀쳐냈지만 독일의 어깨에 독침이 박혀버렸지요. 독일아! 이제 됐다. 독일은 석칠을 살렸다는 안도감에 쓰러지며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포졸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독일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지요. 이게 무슨... 당황한 회장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스승님, 이제는 그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지요. 독일의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독이 퍼지고 있었지요. 독일님, 여인이 쪽문을 박차고 나와 독일에게 달려왔습니다.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독이, 상관없어요. 제가 어떻게든. 부인, 이제는 정직하게 살고 싶었는데 독일의 숨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안 돼요.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참인데. 여인의 눈물이 독일의 얼굴에 떨어질 때쯤 한 포졸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요. 어서 의원을 불러오시오. 한윤대감께서 이미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 의원이 도착하자 독일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도성 최고의 의원이 독일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독이 심장으로 퍼지기 전에 독침이 박힌 부위를 도려내고 약을 발라야 하옵니다. 관하로 옮겨온 독일을 의원이 밤새 치료했는데 그 옆에서 여인은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한 채 독일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이리 힘을 쓰시다간 독일님마저 잃게 될까 두렵습니다. 여인의 떨리는 말에 한윤이 다가와 위로하며 말했지요. 걱정 마시오. 저자는 쉽게 죽을 사내가 아니오. 이미 한번 마음을 바꾼 자, 그런 의지로 살아남을 것이오. 밤이 깊어갈수록 독일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숨결만은 힘겹게 남아 이어졌지요. 스승님, 독일이 의식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제자가 배신자가 되어 죄송합니다.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록 잘못된 길이었지만 자신을 키워준 스승을 배신한다는 것이 그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이지요. 그때 포졸이 판윤에게 다가가 보고했습니다. 대감마님, 회장 일당이 모두 체포되었사옵니다. 독일이 알려준 곳에서 비밀 장부도 찾았습니다. 한편 석칠은 체포된 회장 일당과 달리 홀로 어둠 속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독일아,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것인가? 석칠은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자신도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진 것이었지요. 한편 새벽이 다가오자 독일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의 말에 여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어렸지요. 이제 깨어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하지만 당분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독의 기운이 완전히 빠져나가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 멀리서 첫 닭이 울었습니다. 독일이 천천히 눈을 떴지요. 부인, 독일님, 독일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살아계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요. 누구십니까? 어둠 속에서 석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독일아, 석칠. 석칠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내 놈이 이런 선택을 할 줄은 몰랐다. 내 놈은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석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랐는지 잊었나? 거리에서 썩은 음식을 주워 먹으며 개처럼 살았잖아. 그런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준 건 스승님뿐이었어. 그래, 내 말이 맞다. 독일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석칠아, 스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정말 삶이었을까? 끊임없는 거짓과 속임수, 그게 정말 사는 거였을까? 그럼 뭐가 있단 말이야? 우리 같은 천한 놈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있다. 이제야 알았어. 독일이 여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심으로 산다는 것,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게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삶이지. 석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난 그저 두려웠지? 나도 그랬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새벽빛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석칠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비추었지요. 난 시간이 필요해. 석칠은 마지막으로 독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증오가 아닌 깊은 고민이 어려 있었지요.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 독일의 말을 뒤로 한 채 석칠은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가는 발걸음이 아닌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걸음이었지요.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놈, 내 놈의 수법을 보니 금수구단의 제자가 분명하구나. 독일이 한 사내와 골목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그는 포도청의 특별포졸이 되어 백성들을 속이는 자들을 잡고 있었지요. 과연 소문대로군. 금수구단의 수제자가 포도청의 개가 되었다더니. 개라, 그래. 이제는 백성들을 지키는 개가 되기로 했다. 독일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난 너희들과는 달라. 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그때였습니다. 독일 도령님,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그러시오? 큰일 났습니다. 방금 첩보가 들어왔는데 금수구단의 잔당들이 오늘 밤 해장 대가를 구하려 한다고 합니다. 독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체포된 회장은 내일이면 형장으로 끌려갈 예정이었지요. 아직도 스승님을 놓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구나. 독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 한켠에도 스승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독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바른 길을 지켜야 할 때.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석칠이었지요. 독일아, 내가 선택한 길이 정말 옳은 것인지. 석칠은 오늘 밤 모든 것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날 밤 달이 떠오르기 시작하자 한양 감옥 주변으로 검은 그림자들이 스멀스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금수구단의 잔당들이었지요. 어서 가자. 스승님을 구해야 해.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시오. 독일이었습니다. 이런! 과연 소문대로 배신자가 지키고 있었군. 배신자라. 독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난 배신자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백성들을 속이지 않는 배신자지. 그때였습니다. 멈추십시오! 석칠이 갑자기 뛰어나왔습니다. 석칠아, 너마저! 독일이 놀란 눈으로 석칠을 바라보았지요. 독일아, 이제야 알겠다. 뭘 말이냐? 왜 내가 이 길을 선택했는지. 스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진짜 삶이 아니었다는 걸. 석칠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나도 이제는 내 곁에서 함께 싸우고 싶다. 독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석칠아. 이제 그만들 하시지요. 해장 대가께서 우릴 키워주셨건만 이렇게 배신하다니. 아니요. 석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진정한 스승이라면 제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어야 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아닌 진실된 삶으로. 감히! 석칠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금수구단의 잔당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칼날이 번뜩였지요. 독일아. 알고 있다. 독일과 석칠은 등을 맞댄 채 적들을 맞이했습니다. 둘의 호흡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싸워온 것처럼 완벽했지요. 석칠의 발차기가 한 사기꾼의 칼을 쳐냈습니다. 독일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 사기꾼을 제압했지요. 이놈들! 가장 날선 칼을 든 사내가 독일을 겨누었습니다. 독일아, 조심해! 석칠이 몸을 날려 독일을 밀쳐냈는데
칼날이 석칠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지요. 석칠아, 괜찮아. 이 정도는 석칠은 비틀거리면서도 웃음을 지었지요. 이제야 진짜 나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 그때였습니다. 포도청이다! 모두 물러서라!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금수구단의 잔당들은 당황하여 흩어지기 시작했지요. 이제 됐다. 석칠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석칠아, 방금 그 행동 정말 미친 위험한 짓이었어. 독일이 석칠의 어깨를 붙잡았지요. 너 같은 바보를 누가 지켜주겠어. 그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 달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거짓이나 의심이 없었지요. 봄바람이 살랑이는 아침, 독일과 여인의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붉은 비단 위로 꽃잎이 흩날리는 마당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지요. 자, 이제 신랑 신부가 마주 보시고. 혼례를 치르는 두 사람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지요. 달빛 아래 처음 만난 그날부터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기까지 그 모든 순간이 이 한날을 위한 것이었나 봅니다. 독일 도령. 부인, 이제는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연아. 여인의 이름은 연하였습니다. 마치 달빛 아래 피어난 연꽃처럼 아름다운 이름이었지요. 그들의 혼례를 지켜보는 석칠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깨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이미 깨끗이 나아 있었지요. 이제 나도 새로운 길을 걸어볼 때인가. 식이 끝나고 술상이 벌어졌습니다. 석칠아, 이리 와서 같이 어울리지 않겠나? 독일이 석칠을 불렀습니다. 여기 앉게나. 이제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니. 연하도 따뜻한 미소로 석칠을 맞이했습니다. 가족이라. 석칠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평생을 거짓된 가족인 금수구단에서 살아왔건만 이제야 진정한 가족을 만난 것이었지요. 앞으로 우리 셋이서. 독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포졸 하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독일어른 동대문 쪽에서 수상한 사기꾼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에구, 오늘 같은 날도. 독일이 난처한 표정을 짓자 연하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다녀오세요. 백성들을 지키는 게 당신의 새로운 삶이니까요. 석칠아, 가자. 알았어. 나도 가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백성을 지키는 포도청의 포졸로서 함께 뛰어가는 것이었지요. 멀리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잎이 휘날리는 하늘 아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의 인생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한번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석칠이 그러했듯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물길도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법이지요. 진정한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걸어온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 선택의 끝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사랑이라는 빛을 통해, 석칠은 우정이라는 힘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바꾸어냈습니다. 그들이 그러했듯 우리도 언제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빛이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정성을 다해 소원합니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